안녕하세요. 김영년TV입니다. 총선 후에 주말을 보내고 한 주 새롭게 시작하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정말 금배지 달았다고 뭣도 모르고 지금 하늘에 날고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이미지를 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국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그것 갖고 뿜었는데요. 이준석 쩌리정당 세석을 확보하고 있는 이준석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뭐라고 짓걸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야권 강제적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유도해야 된다. 못된 말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회전문 인사는 암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준석이 10년 이상의 정치 패널 역할을 해오면서 뭘 공부를 하고 뭘 학습을 했냐면요. 어떤 단어와 어떤 문구를 써야지 이 언론에 잘 오르고 도배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암군, 강제적인 힘, 뭐 이런 식으로 회전문 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학습이 된 상황이죠. 그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현재 꼬인 실타래를 풀어놓기 전까지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실타래를 풀든 뭘 하든 그 이전이고 이후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만날 이유가 없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최고위원회의를 가져가지고야 한다는 말이 단순히 만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방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너무 조급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훈계질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범야권은 때로는 강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아치 정치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아울러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처럼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완전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총선 패배 이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다 건방지고 다 꼴보기 싫습니다. 회전문 인사나 본인과 관계된 인사만 쓰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건 암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세월의 은원 관계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쓰시길 강력히 요구한다. 왜 이런 멘트를 하냐면요. 지금 진영을 가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박지원이 뭐라고 했냐면 거국적으로 그 정권을 나눠야 된다. 그 말은 베이스가 우리가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하는데 다 커트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심어.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요. 김무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도 거론되고 있고요. 좌파 커뮤니에서는 지금 김무성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언론하고 유착이 되어서 언론에서 한번 쳐주고 뒤에선 작업질 하다가 어느 정도 판이 만들어지면 빵 나오는 것. 이게 정치판에 지금까지 못된 짓거리들이었죠.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들 정치꾼으로서 민생에 국민의 먹고 삶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의 먹고 사는 것에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가 끝난 뒤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적자 규모를 발표했다. 하나하나 짚을게요.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판, 그 똥판 치우고 있는 게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들 보면요. 전 정권 그만 좀 전 정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괴롭지 않냐 아니면 질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정권이요. 선진국의 100년 동안 쌓을 국가 부채를요. 4년 만에 만들어놨어요. 지금 문재인 4년 임기차에
통과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겠어요? 더 쌓아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하면서 지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1인당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을 지금 줄여가기 위해서 지금 윤 정부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윤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 관계들이 잘 정리가 되면서 무역도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로 뚜껑 뭐 뒤집듯이 그렇게 결과치가 나옵니까?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갖다가 적자 규모를 발표했는데 엄청난 적자 규모였다. 문재인 때 그 규모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없이 대통령이 총선이죠. 선거 전 몇 달 전에 민생 토론을 이야기하면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들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러면서 비판을 해갑니다. 사실 뭐 공약을 했다고 해도 지금 거대 야당 때문에 어떤 공약도 지켜질 수가 없게 발목 잡을 거라는 것, 이게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개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의 야당의 성향을 분명히 끼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모습 보면서 그냥 저는 선명한 야당이 아니라 그냥 선명한 기회주의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부러운 거죠.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다. 어떤 기회? 어디에 붙어야지만 살까? 이런 기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바람의 가장 앞에 서 있으면 지지를 받는구나. 내가 갈 길이 이럴 것이구나. 보수의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아주 기회주의자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짬짬이해서 총리직 하세요. 아이고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이준석의 성상납에 대해서 없는 사건을 누명을 씌워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그리고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홍준표 입에서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언론에서 영향력이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수의 소중한 자산이다. 근거 없는 비난 말아라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속이 시원하죠. 홍준표의 분탕질 그리고 이간질을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한다 이러면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대권 경쟁 관계로 보고 연일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 홍준표 의원의 꼼수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보다 못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이거 개지집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홍준표에 대해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에 비유해서 지금 조롱을 했는데요. 12일 날 홍준표 시장이 올린 SNS에 글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 무슨 염치로 이 당에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거냐. 출발부터 잘못된 거다.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다. 도대체 홍준표가 무슨 자격으로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건 홍준표의 이간질과 분탕질이다. 애국 보수들은 기회주의자, 분탕주의자 홍준표에게 아래가지 엄중히 경고한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계류 중인 이준석의 사건 그리고 조국의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기소권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라 그러면서 18일 기소 촉구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준석은 1년 7개월째 지금 그쵸 2022년 10월에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에 이준석의 성상남 무고죄에 대해서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준석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 학력 사기라고 얘기하죠. 학력 사기에 대한 조사도 멈춰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요. 이준석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냈고요. 고소를 받은 분은 이제 무고로 진행할 계획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이준석 1년 7개월 질질질 끌고 조국도 2년 5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고 징역 2년 확정심만 받고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었다. 이건 모두가 검찰이 된 거다. 애초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 만들고 국회의원 배지 단 거는 검찰이 빠른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일에 기소 촉구 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아우, 기대됩니다. 사실 그 법의 무게를 다르게 하면 안 되죠. 법이란 거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그 이준석, 조국, 이재명 특권층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법의 무게를 다르게 한 거죠. 이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통탄할 일이긴 합니다. 이준석이든 조국이든 사실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정당 만들고 배지를 달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 법은 공정한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 이준석의 기소, 조국의 기소, 그리고 사법부의 정상에 대해서 모두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의 무게를 보고 있는 거고, 사법부는 스스로 명분을 세워야죠.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스스로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하지 않고 반감만 하는 사법부, 검찰총장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